이 네 가지 수술법은 장점, 단점, 수술 효과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데요. 이 중 어떤 수술이 더 좋고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 각자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선택에 고려되는 요소들을 보면 다만 환자의 상태와 증상과 요구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마 넓이가 넓어져야 되냐, 좁아져야 되냐, 거상력이 많이 필요하냐, 적게 필요하냐, 회복 속도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냐, 조금 늦어도 되느냐, 직접 눈으로 보고 수술을 해야만 되는 수술이냐, 아니면 내시경 봐도 되느냐, 눈 쪽에 문제가 많으냐, 아니면 이마 위쪽에 문제가 많으냐, 또는 반응 문제들은 어떻게 되고 대비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수술 이마가 넓어지는 효과는 두피관상절개, 내시경 이마가 넓어진다고 그랬고요. 두피관상절개는 특히 피부판을 뒤집어서 안쪽에 골막에다 슬라이스를 쳐서 골막을 늘려서 이마 주름을 강한 힘으로 당겨서 펴므로 이마가 좁고 답답하고 주름이 깊은 사람한테서는 이마를 펴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도 이마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두피 관상절개만큼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마가 좁아지면서 거상하는 방법으로는 모발선 이마 축소술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마가 넓은 대머리에서 하던 수술입니다. 대머리가 넓으면 위쪽에 두피가 있는 곳에다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늘려가지고 밑으로 모발선을 끌어내리는 식의 그런 식으로 수술도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한 번에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땡길 일이 없으니까요. 이마를 좁히면서 눈썹 부위를 거상함으로 이 얼굴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아주 좋다고 했죠. 눈썹 거상 수술은 눈썹이 올라가면서 이마가 좁아지고 볼록해지고, 거상력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두피를 잘라내는 절개 방식이 내시경 방법보다는 힘이 좀 더 세고요. 눈썹 거상 수술은 눈썹 아래만 거상을 하는 거죠. 회복 시간은 대개 이제 실 제거하는 걸로만 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시간으로 본다면은 보통 내시경은 5일에서 7일이면 돌아갈 수 있고요. 절개 방식은 10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시경이 아닌 육안으로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마 이물질이 많아서 이물질 덩어리가 많다든지, 이마뼈가 울퉁불퉁해서 갈아줘야 된다든지, 또는 광대뼈 윤곽 수술을 같이, 축소 수술을 같이 열면 광대뼈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대뼈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이마를 융기시키면서 거상 수술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내시경으로는 하기보다는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조작하는 것이 편하고 좋겠죠. 이마 쪽은 별로 문제가 없고 처진 눈썹만 문제가 된다든지, 눈 주변만 문제가 된다, 눈 주변에 지방을 제거한다든지, 근처에 근육을 잘라준다든지, 이런 거라면 눈썹과 거상 수술이 좋습니다. 어떤 수술을 택하더라도 체질이 나쁘지만 않으면 반응 문제는 생각지 않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질이 나쁘면 어떤 수술을 해도 흉이 튀어 올라온다든지 보기 흉하게 튀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겠죠. 어느 수술을 선택하든 환자의 증상과 욕구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사마다 개인적인 견해가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의 한계가. 자기가 좋아하는 수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좋다고 그걸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경험이 골고루 있지 않아서 그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